혹시 복잡한 자동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자동화는 아주 소수의 핵심 부품들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조립 설명서를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할게요. 네, 맞아요. 딱 17개. 정말 놀랍게도 이 17개의 노드라는 것만 알면 모든 자동화 작업의 80%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자동화의 고수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건 사실상 이 17개가 전부라는 뜻이죠. 자, 오늘 설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동화의 기본 부품인 노드를 레고 블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블록 하나하나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도 되고 우주선도 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레고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어떤 기본 블록들이 있는지 쓱 훑어보고 어떻게 첫 번째 블록을 딱 끼워서 작품을 시작할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데이터를 멋지게 조립하고 똑똑한 분기점을 만들고 심지어 다른 레고 세트와 연결하는 법까지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라는 마법의 부품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노드, 그러니까 레고 블록들은요, 기능별로 딱딱 그룹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조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각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파악하면 게임 끝이에요. 모든 자동화는요, 트리거라는 출발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호가 바로 전체 워크플로우한테 지금이야, 움직여! 하고 딱 명령을 내리는 첫 번째 블록인 셈이죠. 트리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스케줄 트리거는요, 매일 아침 9시에 이메일 확인해처럼 정해진 시간에 딱딱 움직이는 알람 시계 같은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앱 트리거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죠. 고객이 설문지를 제출하는 바로 그 순간 즉시 움직여처럼 어떤 사건에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훨씬 더 쓸모가 많겠죠? 자, 트리거로 자동화를 딱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일을 하게 할까요? 네,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동화가 움직이게 하는 연료, 즉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은 구글 시트, 에어테이블, 노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고수들만 아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딱 하나, 예를 들어 구글 시트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요.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이게 바로 가장 빠르게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마주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고객 설문지에 저희 서비스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고객이 가격, 디자인, 속도 세 가지를 전부 체크한 거예요. 데이터는 한 덩어리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씩 따로따로 분석하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열이라는 말을 알아야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방금 고객이 체크했던 가격, 디자인, 속도처럼 하나의 묶음 안에 들어있는 항목들의 목록, 이걸 그냥 배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목록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마법의 해결책입니다. 분할이란 노드는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로봇팔처럼 배열이라는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주는 역할을 해요. 덕분에 우리는 이제 가격, 디자인, 속도를 각각 따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집게라는 노드를 써서 이 항목들을 다시 하나의 상자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꺼냈다가 다시 담는 거죠. 간단하죠? 이제 우리 자동화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논리노드는요, 똑똑한 교통경찰처럼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규칙에 따라 길을 척척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if 노드는요, 아주 간단한 삼거리 같은 거예요. 고객 피드백이 긍정적인가? 라는 질문에 예, 아니면 아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딱 두 갈래 길만 있죠. 하지만 스위치 노드는 훨씬 더 똑똑해요. 여러 갈래 길이 있는 복잡한 로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드백 종류가 칭찬이면 1번 출구로, 버그 신고면 2번으로, 기능 제한이면 3번 출구로 나가. 이렇게 훨씬 더 정교하게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 자동화의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켜 볼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앱들과 자유자재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바로 API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식당 메뉴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메뉴판, 즉 API를 보고 주방, 즉 다른 앱에 원하는 요리, 즉 데이트를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메뉴판에 정해진 규칙대로만 주문하면 주방은 알아서 척척 요리를 내어주죠. 세상의 모든 앱들은 바로 이 API라는 공용 메뉴판을 통해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제가 쓰는 앱은 이 자동화 툴의 앱 목록에 없는데요? 그럼 못 쓰는 건가요? 이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막히시곤 하죠. 정답은 바로 이 HTTP 요청 노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동화 툴킷에 있는 만능 열쇠예요. 왜냐하면 이 노드는 공식적인 연결 통로가 없어도 앱 개발자들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 직접 대화를 걸기 때문입니다. API라는 뒷문만 있다면 이 열쇠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강력하겠죠? 그리고 웹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API랑은 방향이 반대예요. API가 우리가 다른 앱에 가서 데이터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라면 웹훅은 반대로 다른 앱이 우리한테 방금 새 데이터 생겼으니까 가져가! 라고 먼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세계의 푸시 알림 같은 거죠. 정말 편리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평범한 자동화에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한번 이식해 보겠습니다. AI를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AI 노드는 똑똑한 전문가한테 딱 한 가지 일을 시키는 거랑 같아요. 이 고객 피드백 세 줄로 요약해줘. 처럼요. 반면에 AI 에이전트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그냥 개인 비서를 하나 두는 겁니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감사 이메일 초안을 쓰고 긍정적인 내용은 노션 페이지에 저장한 다음에 다 끝나면 나한테 슬랙으로 보고해줘 와 같이 여러 단계를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로 여러분의 자동화 툴킷, 나만의 레고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시작을 위한 트리거 블럭, 정보를 담는 저장소 블럭, 데이터를 다듬는 처리 블럭, 길을 안내하는 논리 블럭, 세상 모든 것과 연결하는 연결 블럭,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AI 블럭까지. 이 6가지 종류의 블럭만 있으면 사실상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노드 몇 개를 배운 게 아니에요. 어떤 자동화든 설계할 수 있는 생각의 지도, 즉 개념적인 틀을 얻으신 겁니다. 개별 블록의 모양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블록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진짜 건축가가 된 거죠. 17개의 핵심 블록이 모두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여러분의 첫 번째 자동화 작품은 무엇이 될까요?